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률입니다. 오늘은 이제 군 부사관 시험에 관련된 수업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장은 이제 현재 문성대학교 군사학부 학생들을 위한 유튜브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 3장에 있는 여러분 책으로 보면은 8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도 같은 거나 유물 같은 것도 제가 좀 첨부해서 넣을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할게요. 86페이지를 볼까요? 오늘은 신탁 통치와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그 해방 전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수업을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반도가 1940년대 국제정세에 들어가면서 이제 일제에 대한 패망,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1940년대 43년 카이로 회담 때 일본과의 전쟁 중이었던 미국의 루즈벨트, 그다음에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 등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여서 회담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카이로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회담이 열렸는데요. 뭐 여러분도 카이로는 다 아시죠? 그죠? 호텔 왕게임 하면 제일 싼 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하게 됩니다. 내용은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주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회담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야이타 회담입니다.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한테 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을 미국이 장악하게 되죠. 근데 이제 미국의 걱정은 이제 이러한 왕전한 승전을 좀 더 피를 흘리지 않고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으면 했지만, 당시 일본이 그 결사항전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만주에 있던 관동군, 그다음에 이제 일본 본토에 있던 육군 이런 부대들이 결사항전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들을 이길 수는 있으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당시 소련의 그 전차부대, 그러니까 소련의 스탈린을 이 태평양 전쟁에 참가시키고자 이 야이타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 당시에 소련이 참가하게 되면은 뭐 이것도 달라 뭐 저것도 달라 해가지고 당시 많은 걸 요구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 우리나라를 38도로 나누어서 북쪽을 소련에게 주는 조건을 제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38도선으로 나누자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야이타 회담입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봤을 때는 그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회담이 결렬되게 되는데, 다음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회담을 취소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한 방에 그 일본군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맨하튼 프로젝트, 바로 로켓맨,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은 강력한 무기를 숨긴 채 또 다음 회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포츠담 회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루먼,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장제스 등이 독일의 포츠담에서 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카이로 회담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여되면서 당시 많은 일본인들이 사망함과 동시에 특히 나가사키에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미국, 일본의 군수 창고가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때 당시 2만 명 정도가 여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한국인들 또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일본군이 항복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의 힘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세계 정세를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볼 부분이 2번 광복 이전의 대표적인 독립단체를 좀 볼까요?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국내에서 민족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단체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의 폐색이 짙어지자 건국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자유주의 계열로서 1930년대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이때 당시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독립당과 이 한국독립당은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건국강령을 발표하신 분은 조성황 선생님인데 이게 삼균주의를 제창하게 되죠. 정치, 교육, 경제를 평등히 하자는 이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삼균주의를 발표해서 건국강령을 이어지게 되고 당시 주석에는 김구, 부주석에는 김규식 등이 재편되게 되어서 이러한 조선 의용대를 흡수하여 한국 광복군을 만드는 등 상당한 활발한 40년대 활동을 전개했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힘으로 독립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외국의 힘으로 독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화북 지역에서는 당시 조선독립연맹이라는 단체가 김두봉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지금 87페이지에 조선의용군 이거 중요합니다. 줄 거 두시고 이런 것들을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건국동맹이라는 조직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학생들. 여운형이라는 온건 좌파 계열에서는 이 당시 이제 일제가 망해가자 그거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 학생들 나중에 배울 건데 건국동맹이 있고 건국준비위원회가 있는데 건국동맹은 해방 전, 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후 이런 거를 좀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해주세요. 2번 광복 직후의 남북한의 상황 봅시다. 광복 직후의 남한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먼저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남한에 만들어지는데 이때 당시 위원장에는 여운형, 부위원장에는 안재홍, 그 다음에 송진우, 김성수 등이 참여를 했는데 이들은 이제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전국에 145개 지부, 그러니까 지부가 뭐냐면 오늘로 얘기하면 체인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부는 서울에 두고 145개의 지부를 설치하고요. 이들은 일제에게 먼저,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에 먼저 가서 그 경찰 업무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치안대를 조직하고 미국이 상륙하기 전에 먼저 나라를 세워서 이 동등한 미국과의 자격에서 협상을 보려고 했는데 그 나라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망한 나라, 그러니까 제일 짧은 기간에 망한 나라인데 15일 만에 망한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국준비위원회가 일제가 망해가자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경찰서를 만드는 등 이런 활동을 해 나갔지만 미군이 상륙한다고 하자 이제 동등한 자격에서 회담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는데 당시 여기에 대표로 이승만을 초대했지만 이승만은 사회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 해서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결국 이 미군의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해체되게 됩니다. 학생들 한국사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은 두 개가 있는데 현재 북한이 세운 거랑 이 한국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세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정당들이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책에 보면 한국민주당이라고 돼 있죠. 당시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항을 해서 만든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보수 세력으로 소극적 항의 투쟁자. 소극적 항의 투쟁자라는 건 뭐냐면 독립군이 오면 돈 주고 일본이 오면 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을 소극적 항의 투쟁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민족 개량주의자는 뭐냐면 우리 민족은 안 되니까 누구에게 충성하자? 일본에게 충성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시 개량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친일 지주들이 참여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가 있는데 이들은 임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지만 이제 친일파도 들어오고 뭐 양다리 거친 사람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당시 기국이 예상돼 있던 임시정부를 끌어안으려고 했으나 이제 임시정부가 이를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들은 미군정과 연합을 하게 되면서 이 미군정이 이들의 이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당시 여기에 들어와 있던 친일 세력들이 제거가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 지역에서는 조선공산당을 이끌었던 박헌영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국민당에는 안재홍, 김규식 등이 활동을 했다. 그리고 독립족성중앙협의회라 해서 당시 이승만도 다양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이승만도 이제 좌익 세력과 이제 우익 세력을 포용해서 큰 나라를 만들 계획을 세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도 좌익을 끌어안지 못하면서 결국 우익 세력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세력이 들어와서 당을 만드는데 그 당 이름이 한국독립당. 그래서 이들은 왜 임시정부를 해산시키고 왔냐? 그 이유는 미 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자 김구 선생님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 외에도 다시 조선인민당 뭐 이런 당들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 표정이 뭐 이렇게 당이 많아? 정말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기가 시간이 급하고 외워야 될 게 많다. 그러면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미군정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정 통치기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고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곳이 바로 미군정입니다. 이들은 1945년 9월 9일 날 한국에 이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당시 태평양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안 들어오고 그 밑에 휘하에 있었던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자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당시 그 미국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미국은 한반도를 방어기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이 태평양에서 내 세력은 있어야 된다. 근데 필리핀은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였지만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이 누구다? 바로 일본이다. 그럼 일본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지는 무엇일까? 바로 한반도 남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기지에다가 굳이 총사령관을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 중장이 여기에 배치가 되게 되죠. 이들은 한반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현상유지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현상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반공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일파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들은 한반도의 과거의 관리로 있었고 정확히 이 한반도에 대해서 파악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손을 잡는 것만이 이 한반도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친일 일제 식민 통치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이들의 사유재산도 보호가 되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관료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등용되는 거죠. 뭐 이것도 생각해볼 여러 개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어떤 관료였는지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뭐 내 가족을 먹여 살려서 뭐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그 관료로 있었던 사람과 독립군을 잡고 우리 민족을 수탈하는 데 있었던 사람하고는 좀 차이를 좀 둬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거와 구별 없이 다 전부 재등용이 됐다. 그리고 경제 방식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니까 자유 경제 방식을 취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남기고 간 토지와 곡식들을 그러니까 미국과 친한 사람들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가지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쌀값이 올라가고 폭락하고 그거에 따른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매점 매석이 성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 한반도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균형 발전을 한 것이 아니고 북쪽에는 공장을 배치하고 남쪽에는 그 식량 생산을 담당했기 때문에 당시 38도선으로 분리했을 때 이제 많은 공장과 발전소가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한에 전기가 보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토지를 관리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신한공사라는 미 군정이 만든 일종의 공기업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물가 조절에 실패하면서 이 반미 감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 일제 포갑 정치를 피해 나갔었던 우리 국민들 중에 200만 명이 또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민도 늘어나고 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미 군정기는 오히려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별로 안 좋아했겠죠. 당연 어떤 부분에서냐면 뭐 통치도 제대로 안 돼. 뭐 친일파 그대로 등용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미 감정이 상당히 대두가 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상황 속에 이제 북한은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 그 학생들 현대사 공부하실 때 반드시 북한사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산한 시험에서는 북한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이제 조만식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북한에 이 조만식이 물산 장려운동을 했던 선생님이신데, 이 조만식이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를 건설해서 이 북쪽 지역에서 중앙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소련이 당시 한반도에 상륙하고 당시 동북항일연구원에서 활약하던 김일성이 소련을 안고 오면서 결국은 조만식이 제거되고 김일성 체제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89페이지까지 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건국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